새벽 5시. 시장 골목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전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곳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삼복 생선 가게였습니다. 여보, 오늘 고등어 많이 들어왔어. 얼른 정리 좀 해야겠어. 김삼복 씨는 환갑을 넘긴 나이였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날쌔어요. 칼을 쥔 손에는 30년 넘게 생선을 다뤄온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마디, 칼자국이 수없이 새겨진 손가락. 그 손으로 삼복 씨는 오늘도 생선을 손질했어요. 아이고 허리야. 삼복 씨, 무리하지 마요. 내가 할게. 아내 정순이 씨가 얼른 다가와 남편의 허리를 주물러 줬어요. 요즘 들어 삼복 씨의 기침이 잦아지고 얼굴도 부쩍 핏기가 없어진 게 정순이는 걱정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야 뭐. 하지만 삼복 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장 보러 올 손님들을 위해 신선한 생선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칼질 소리가 통통통 도마 위에서 리듬을 탔습니다. 이 가게는 삼복 씨 부부에게 그저 가게가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새 아이를 키웠고 학교에 보냈고 장가 시집 보냈습니다. 비린내가 옷에 배고 손에 배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도 생일도 아플 때도. 가게는 늘 열려 있어야 했고 삼복 씨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엄마. 생선 냄새 진짜 지긋지긋해 죽겠어. 어느 날 중학생이던 막내 아들 민수가 소리쳤던 게 기억나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네 집 생선 냄새 난다고 놀려댔대요. 그날 민수는 울면서 뛰쳐나갔고 삼복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싫다고? 그 냄새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냈는데 삼복 씨는 그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비웠어요. 쓰디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쓰라림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30이 넘었어요. 키는 훤칠하게 컸지만 하는 일이라곤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겠다며 돈만 축 내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기 바빴죠. 가끔 집에 들르면 코를 찡그리며 투덜댔어요. 에이, 이 냄새. 진짜 못 참겠네. 그럴 때마다 삼복 씨는 아들을 쏘아봤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기침뿐이었습니다. 콜록콜록 요즘 들어 기침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여보, 병원 한번 가봐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괜찮다니까. 감기야, 감기. 하지만 그게 감기가 아니란 걸 삼복 씨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밤마다 식은땀이 흘렀고 밥맛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가게를 닫을 순 없었어요. 이 가게가 문을 닫으면 삼복 씨의 인생도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삼복 씨가 생선을 손질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여보, 여보. 안녕하세요. 버들국장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연들이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버들국장을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순이의 비명에 시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백식구가 왔고 삼복 씨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갔어요. 가게 앞엔 손질하다 만 고등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삼복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가 많이 안 좋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돼요. 당분간이 아니라 아예 쉬어야 할 것 같았어요. 삼복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을 지켜온 가게를 이제 놓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민수가 병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아버지. 왔냐? 삼복 씨는 아들을 보고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가게. 내가 맡아라.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내가 맡으라고.
내가 이 모양이니 너밖에 없다. 아버지, 저는 생선 장사는 하기 싫으면 접어. 그냥 문 닫아. 삼복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무거웠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게를 맡으라니. 평생 도망쳐왔던 그 비린내 나는 곳을 이제 자기가 지켜야 한다니. 왜 하필 나야? 하지만 아버지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실망과 체념이 뒤섞인 그 슬픈 눈빛이요. 민수가 가게를 맡은 지 보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어머니는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혼자 가게를 지켰죠. 아니, 지킨다기보다는 그냥 있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저기요, 고등어 한 마리 손질해 주세요. 네. 민수는 귀찮은 듯 칼을 집어들었어요. 아버지처럼 능숙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어렸을 적 본 기억을 더듬어 대충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칼질이 삐뚤빼뚤했어요. 살은 뭉개지고 내장은 제대로 안 빠지고. 아니, 이렇게 손질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손님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민수는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그냥 드시든가요. 뭐라고요? 손님은 황당한 표정으로 고등어를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쩌라고. 나도 하기 싫어서 하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민수의 태도는 더 불친절해졌어요. 손님이 물어보면 대충 대답하고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면 눈을 흘겼습니다. 가게 정리도 엉망이었어요. 바닥엔 물이 고여있고 생선 비늘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민수야, 가게 좀 깨끗하게 해놔야지. 손님들이 뭐라 안 하던? 어머니가 병원에서 잠깐 들러 잔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대답도 안 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야, 엄마 말 들어.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에휴. 민수는 마지못해 대충 걸레질을 했어요. 하지만 정성이 없으니 깨끗해질 리가 없었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삼복이네 가게가 왜 이 모양이야? 아들이 맡았다더니. 맞아요. 예전엔 그렇게 깔끔하고 친절했는데. 이젠 발길도 안 가게 되네요. 저 젊은 친구 장사할 마음이 없어 보여. 불친절하기는. 소문은 시장 안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삼복 생선 가게의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걸 신경도 안 썼어요. 손님이 안 오면 더 편하다는 생각뿐이었죠. 어느 날 예전부터 단골이던 할머니 한 분이 가게 앞에 서셨어요. 아이고, 민수야. 너 많이 컸구나. 어릴 적엔 그렇게 귀엽던 아이가. 네. 뭐 사실 거예요? 민수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래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갈치 한 마리만 주렴. 아버지 입원하셨다며? 얼른 나으셔야 할 텐데. 네, 여기요. 민수는 대충 갈치 한 마리를 비닐에 담아 건넸어요. 할머니는 돈을 주고 가시다가 돌아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평생 이 가게 하나 보고 사셨어. 그거 알지? 민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병원에서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오늘 장사 어땠니? 그냥 저냥요.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신다. 가게가 잘 되고 있는지. 걱정 마세요. 잘 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장사는 엉망이었고 가게는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텅 빈 가게를 둘러봤어요. 냉장고엔 팔리지 않은 생선들이 가득했고 구석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꼈던 이 가게가 이제는 폐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에휴, 몰라. 내가 뭘 어쩌라고. 민수는 불을 끄고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도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여보, 가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요? 알아요. 민수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삼복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30년을 지켜온 가게가 자기 손을 떠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잘못 키웠나 봐요. 삼복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순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 마요. 민수도 언젠간 알 거예요. 그 애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삼복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애는 끝까지 이해 못할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삼복 씨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삼복 생선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는 아버지. 그 웃음이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는 웃음이 되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조문했고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그저 절을 받았습니다. 실감이 안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정말 돌아가신 거라는 게. 삼복 씨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고생만 하고 가셨네.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그 가게에서 보냈잖아.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형과 누나가 와서 위로했지만 민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내 걱정 많이 하셨어. 가게 일 말이야. 형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가게. 그 망해가던 가게. 형. 저는 알아, 내가 힘들었던 거. 하지만 이젠 어떻게든 해야지. 아버지 가게잖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게로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문을 닫아놔서 그런지 가게 안은 더 썰렁해 보였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냉장고, 먼지 쌓인 도마, 녹슨 칼. 어머니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늘 서 있던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평생을 섰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뒤에 서서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 이 가게 어떻게 할 거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긴요. 당연히 접어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때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이 가게 그냥 끝내지 마라. 엄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네 아버지 평생 이 가게 하나 붙잡고 살았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아파도 힘들어도 단 하루도 안 쉬고 이 자리를 지켰어. 그게 네 아버지 인생의 전부였단 말이야. 어머니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이렇게 끝내면 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야. 제발 부탁이다. 민수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무릎 꿇은 모습, 울먹이는 목소리, 떨리는 어깨. 그 모든 게 민수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민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아왔는지, 아버지의 인생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를요. 엄마, 일어나세요. 제가 할게요. 정말이니? 정말 할 거니?
네, 제가 할게요. 제대로 할게요.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가게에 남았어요. 텅 빈 가게에 불을 켜고 아버지가 쓰시던 앞치마를 꺼내 입어봤습니다. 비린내가 났어요. 그 냄새가 이제는 싫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칼을 집어 들었어요. 손잡이가 닳아서 반질반질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그 칼을 가슴에 안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어요.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을까? 아버지,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지킬게요. 약속드릴게요. 민수의 눈물이 도마 위로 떨어졌어요. 그날 밤부터 민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아직 어두웠지만 벌써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 경매장으로 향하는 상인들. 민수도 그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민수 아니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버지 친구분이 놀란 얼굴로 민수를 봤어요. 아저씨 저 생선 보는 법 좀 배우고 싶어요. 뭐? 내가? 네,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아저씨는 민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따라와라. 알려줄게. 경매장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이 생선을 살펴보고 가격을 부르고 흥정을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민수는 아저씨 옆에 붙어서 열심히 배웠어요. 이 고등어 봐라. 눈이 맑고 투명하지? 이게 신선한 거야. 눈이 흐리면 오래된 거고. 네, 배를 눌러봐. 탱탱하게 튀어 올라오면 싱싱한 거야. 민수는 하나하나 메모했어요. 손에 펜 잡는 게 어색했지만 놓칠까봐 열심히 적었습니다. 갈치는 은빛이 선명해야 해. 비늘이 벗겨진 건 유통 과정에서 너무 많이 다뤄진 거고. 내 은빛. 선명한 것. 첫 경매는 떨렸어요. 민수는 손을 번쩍 들었다가 가격이 너무 높아서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겨우 고등어 한 상자를 낙찰받았어요. 아저씨 이거 잘 산 거 맞죠? 글쎄다. 눈으로 봐라. 내가 배운 대로. 민수는 고등어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눈이 맑고 배가 단단하고 비늘도 반짝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제법인데? 첫날 치곤 잘했어. 아저씨의 칭찬에 민수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는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걸레질을 하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도마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야 이게 뭐니?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깨끗해진 가게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대로 할 거예요. 민수야.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가게 제대로 지킬게요. 그날부터 민수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새벽에 일어나 경매장에 가고 신선한 생선을 고르고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손님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생선을 손질하다가 손을 베이기도 하고 손님 앞에서 버벅대기도 했죠. 아저씨 이광어. 어떻게 회 떠요? 에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칼을 눕혀서. 시장 선배님들이 하나씩 가르쳐 줬어요. 민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몰라서 망신당하는 게 모르는 척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어느 날 예전에 발길을 끊었던 단골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어머 민수야, 가게가 이렇게 깨끗해졌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웃을 줄이야. 많이 달라졌구나. 할머니, 뭐 드릴까요? 오늘 고등어 정말 싱싱해요. 그래? 그럼 2마리만 손질해 주렴. 민수는 정성껏 고등어를 손질했어요. 아직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깔끔하게 배를 갈라내고 내장을 빼내고 깨끗이 씻어서 비닐에 담았어요. 할머니, 여기요. 오늘 처음 손질해 보는 거라. 맛있게 드세요. 그래, 고맙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다. 기특하게. 할머니의 말에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났거든요. 삼복인의 아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장사하기 시작했다고. 야, 민수 완전 달라졌던데? 인사도 잘하고. 그러게. 가게도 깨끗하고 생선도 싱싱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 차린 모양이야. 민수는 그런 말들이 들려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건너편 과일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지나갔어요. 민수는 전부터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수수했지만 눈웃음이 예뻤어요. 과일 상자를 들고 가는 모습도 씩씩해 보였고요. 저기. 민수가 말을 걸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가씨는 민수를 보고 빙긋 웃더니 그냥 지나갔어요.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뭐야, 왜 이러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거울을 봤어요. 생선 냄새가 배고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이상하게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나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민수는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오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오빠, 고등어 1마리 주세요. 과일 가게 아가씨가 활짝 웃으며 가게 앞에 섰어요. 민수는 순간 당황해서 생선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네, 고등어요. 네, 큰 걸로요. 민수는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제일 싱싱한 고등어를 골랐습니다. 저 손질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민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손질했어요. 칼질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깨끗하게 씻어서 정말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여기요. 신선해요. 고마워요. 얼마예요? 아, 그냥. 아니, 5,000원이요. 에이, 그냥 달라고요? 장사가 그렇게 되나요? 아가씨가 깔깔 웃으며 10,000원을 내밀었어요. 민수는 얼떨결에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줬습니다. 저기, 이름이 수진이요. 김수진. 오빠는 민수 오빠죠? 할머니들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네. 민수예요. 요즘 부쩍 부지런해지셨던데요. 새벽마다 일찍 나오시는 거 봤어요. 네? 그걸 어떻게? 저도 새벽에 과일 받으러 일찍 나와요. 몇 번 받는걸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럼 잘 먹을게요. 내일 또 올게요. 수진이 손을 흔들며 가게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내일 또 온대. 민수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자주 가게에 들렀어요. 때론 생선을 사러 때론 그냥 인사만 하고 가기도 했죠. 오빠, 오늘은 뭐가 싱싱해요? 오늘은 갈치가 좋아요.
은빛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그럼 갈치 한 마리요. 민수는 제일 좋은 갈치를 골라 정성껏 손질해 줬어요. 수진이는 그런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무뚝뚝하고 불친절했는데. 그랬죠?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정신 차렸고요. 네, 늦게라도 차렸어요. 수진이는 민수를 빙긋 웃으며 바라봤어요. 다행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그 말이 민수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 혹시, 네? 혹시 시간 되면 밥 한번.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수진이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밥 한번 뭐요?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는 얼떨떨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승낙할 줄이야. 진짜요? 네, 진짜요. 언제요? 이번 주 일요일.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일요일에 봐요. 수진이는 신이 나서 가게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와. 옆에 있던 생선가게 아저씨가 피식 웃었어요. 야, 민수야. 좋은 일 있냐? 네, 아니. 그냥요. 민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일요일이 왔어요. 민수는 아침부터 옷장을 뒤졌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제일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고 향수도 살짝 뿌렸어요. 민수야, 어디 가니? 옷 잘 차려 입었네? 어머니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엄마, 저 친구 만나러요. 친구? 무슨 친구? 그냥 아는 사람이요. 민수는 얼른 나갔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장 앞 작은 식당이었어요. 수진이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메뉴판만 들여다봤죠. 저기.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서로 보고 웃었습니다. 오빠 먼저 말해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먼저요. 그럼. 오빠는 왜 갑자기 달라졌어요? 진짜 궁금했거든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 그 전까지 저는 정말 철없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게를 망쳐놓고만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려고요. 늦었지만 수진이는 조용히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정말요? 네. 저도 아버지 일찍 여의었거든요. 그때 후회 많이 했어요. 왜 진작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오빠는 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천만에요. 저도 오빠 보면서 힘을 많이 받았어요.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색함은 금방 사라지고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빠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꼭요. 헤어질 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민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런 게 사랑인가?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가 저 위에서 보고 계실까요? 아버지, 저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사랑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될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삼복 생선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간판, 정리된 냉장고, 반짝이는 유리창.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분위기. 어서 오세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이제는 능숙하게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민수야, 오늘 광어회 좀 떠줘라. 네, 아저씨. 이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건데 정말 싱싱해요. 민수는 척척 칼을 놀려 회를 떴어요. 손놀림이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삼복이가 가르쳐 준 거 아니냐? 아버지 보고 배운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그래. 내 아버지 정말 솜씨 좋았지. 손님들이 떠나고 민수는 잠시 쉬려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수진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오빠 바빠요? 아니, 괜찮아. 왔어? 수진이는 이제 민수의 여자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1년 동안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고 지금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오빠 이거 봐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인터넷 쇼핑몰 화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요즘 생선도 온라인으로 많이 팔잖아요. 오빠도 한번 해볼래요? 인터넷으로?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제가 도와줄게요. 오빠 생선은 정말 신선하니까 전국으로 팔면 잘 될 것 같아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은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진을 찍고 상품 설명을 쓰고 포장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쇼핑몰 이름은 삼복 생선으로 정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오빠 첫 주문 들어왔어요. 진짜? 민수는 뛸 듯이 기뻤어요. 첫 주문은 부산에서 왔습니다. 고등어 10마리. 잘 포장해야 해. 신선하게 도착해야 하니까. 민수는 정성껏 생선을 손질하고 얼음을 넉넉히 넣어 포장했어요. 그리고 택배 상자에 손편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0년 동안 지켜온 가게입니다. 정성껏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세요. 마이너스 삼복 생선 민수 올림. 택배를 보내고 나서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잘 도착했을까? 맛있게 먹었을까? 며칠 후 리뷰가 올라왔어요. 생선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손편지까지 넣어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민수는 그 리뷰를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수진아, 봐봐. 리뷰가 올라왔어. 대박. 오빠 축하해요. 주문이 점점 늘어났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엄마 봐요. 오늘 주문 30건이에요. 어머, 정말? 민수야, 내가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엄마, 아버지 보고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민수는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시장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 줬어요. 민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네, 감사합니다. 신혼집은 가게 근처에 마련했어요. 매일 새벽 수진이와 함께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오빠, 오늘은 내가 경매장 갈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당연하죠. 우리 아기한테 신선한 생선 보여줘야죠. 수진이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아기한테 얘기해줘.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알았어요. 민수는 아내를 껴안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삼복이요. 할아버지 이름으로요. 좋아. 김삼복. 우리 아들. 민수는 아들을 안고 가게로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봐요. 손주예요. 이름도 아버지 이름으로 지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가게도 잘 되고 가정도 꾸렸어요.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될게요. 민수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삼보가 할아버지 봐. 저분이 이 가게를 30년 동안 지켜주신 분이야.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자. 알았지? 아기는 까르르 웃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가게 문을 닫고 밖에 나왔어요.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삼복 생선가게. 그 간판이 이제는 자랑스러웠어요. 비린내 나는 이 가게가,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자리가 이제는 민수에게도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오빠 뭐해요? 그냥 간판 보고 있어.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민수는 아내와 아들을 안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웃으며 말씀하시겠죠. 그래, 이제야 제대로구나. 늦었지만 잘했다.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 가게를 남겨주셔서. 덕분에 저는 사람이 됐어요. 진짜 어른이 됐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한 바람이. 민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시장으로 가고 정성껏 생선을 고르고 손님을 웃으며 맞이하는 삶. 그 삶이 이제는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생선 냄새가 싫어서 도망쳤던 그 아들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엔 아버지의 삶을 이어받은 진짜 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시장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나둘 가게에 불이 꺼지고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이 정리된 도마, 반짝이는 칼, 정돈된 냉장고. 그리고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 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좋은 꿈 꾸세요. 민수는 불을 끄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다시 시작할 하루가 이제는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생선 냄새가 싫던 아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삼복 생선 가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또 그 아들로 이어질 이야기. 그 긴 이야기의 첫 장이 오늘 민수의 손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늘의 별이 반짝였어요. 아버지가 보내는 축복처럼 따뜻하게.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게는 남겼지만 그 마음까지 함께 물려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늘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대개 너무 늦어서야 깨닫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 일군 생선 가게를 자식에게 물려준 선택, 과연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들국장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